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병술월 정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어제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병화일간, 다음으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에 태어난 정화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정이라고 하는 글자 화, 불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가 양화라고 했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는 음에 해당되는 불이라고 해서 음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화라고 하면 우리가 등촉지화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등촉지화, 등촉지화라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당되고요. 전기불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은 정화를 좀 우리가 체감상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드는 것이고요. 어차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오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오감 뭐예요? 차가운, 아주 얼음장 같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과 그 다음에 따뜻한 것과 서늘한 것,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좀 이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감이 있고요. 맛이라고 하는 것에도 5가지 맛이 있죠. 뭐 쓴맛, 단맛, 뭐 그 다음에 뭐 떫은 맛, 뭐 매운맛, 신맛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래서 5가지 오행을 그런 식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 중에서 뭐예요? 매우 뜨거운 것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가지 물, 불, 토, 쇠, 물 라고 하는 것에 나무죠. 나무, 불, 그 다음에 토, 흙이죠. 그 다음에 금, 수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하기 쉽게 오감을 오행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이면서도 화 중에서도 이렇게 등촉지와 촛불, 모닥불 내지는 전기불의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했던 것 잠시 복습을 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되겠고, 양화는 뭐예요? 태양지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일단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 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은 모든 만물의 빛과 빛이라고 하는 것과 밝음이라고 하는 열기를 또 전파해 준 것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빛과 소금을 만방에 떨쳐서 동식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빛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꽁꽁꽁꽁 얼게 되겠죠. 똑같은 화임에도 불구하고 병정화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온도로 놓고 보면 병화가 당연히 더 뜨겁고 정화는 그것에 비해서 온도가 좀 많이 낮을 겁니다. 태양의 온도는 수천도에서 뭐 수만 도까지 되겠지만, 지상에 있는 불 세봤자 뭐 몇천 도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병정화로 이렇게 나눠 놓게 되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는 인위적인 불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불은 항상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도 뭐 약할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 도와줘야 된다. 즉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일간도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나빠하지 않고 좋아한다. 여러분, 보름달이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화를 달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보름달은 정화가 왕한 거죠. 꽉꽉 차 있으니까 그 밑에 어두컴컴한 산이 있는 것보다는 그 밑에 호수가 있으면 그 보름달을 밝게 비춰주겠죠. 물론 이제 태양을 수보양광하는 것에 비해서 정화인 달을 수보양광하는 것은 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낭만적이고 멋있는 그러한 장관을 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든 병화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수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는 수보양광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수는 수보양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대해수라고 보지만 개수는 운무라고도 봐요. 운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라든가 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안개. 특히 이제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강가라든가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해무라고 하죠. 해무. 해무는 바다에서 안개가 낀 것을 해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강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이제 하강하게 되면 안개 같은 것이 많이 끼게 되죠. 서울서 저기 경상도 쪽 가게 되면 뭐 지리산 휴게소인가 뭐 무슨 휴게소 가게 되면 거기 무슨 금강인가요? 무슨 강 하나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갈 때 새벽 같은 데 일찍 가게 되면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낍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보양광은 할 수가 없겠고 임수라야지만 수보양광을 하는데, 그러면 개수는 쓸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개수는 조후할 때 임수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월, 5월, 미월 같은 그런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히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목을 생활할 때 나무를 키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제가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약했을 때는 임수 보는 것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제가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간목, 을목 나눠져 있고, 병화, 정화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특징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결한다라고 하면 온전하지 못하겠죠. 사람이 이런 거예요.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귀가 없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눈썹을 밀었어요. 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십간이라고 하는 것, 십이지지라고 하는 것, 어느 한 글자가 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 쓰임이 다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불로서도 쓸 수 있지만,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탁월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특징,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화가 또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4월, 5월 여름에 태어났을 땐 일간 정화가 왕할 것이고요. 신유, 수월, 해자, 축월 이럴 때는 일간 정화가 매우 약하죠. 약할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지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목이 왕하거나 아니면 화가 왕할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주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신을 그때 달리 취급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술월이잖아요. 술월. 어저께도 병화 때 설명을 드렸고, 간목, 을목 때도 말씀드렸지만, 술월은 뭐가 왕하다? 오행상? 그렇죠. 토왕절에 토가 왕합니다.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금이 기운이 좀 강한 것으로 놓고 보지만, 냉정하게 잘라서 봤을 때는 신유로 나누고 술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신금,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토가 왕합니다. 단 술월이라 하더라도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이때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토와 금이 만나게 되면 금 쪽으로 기운이 많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술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으로 토가 아니라 금이 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 어저께 병화와도 마찬가지로 정화 같은 경우도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디에 태어났다? 포태법상으로 묘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기 또한 과다 내지는 설기 태과하게 되죠. 어저께 병화는 식신격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술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상관이 되고 상관격이 되겠죠. 격을. 그러면 설기태가 설기과다의 상관격, 이건 또 일간은 화가 되겠고요. 상관이 토가 되니까 화토진 상관격이 되죠. 진 상관격.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두는 겁니다.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설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고,
또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빛도 점점 활활 밝게 타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도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격이긴 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해서 간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는 자연 발생적 불이라고 했지만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간목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월, 유월, 술월, 또 해자, 축월, 가을, 겨울에 태어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인데, 정인인 간목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가추, 가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가추, 가동,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왕할 필요가 없거든요. 촛불이 왕해봤자 얼마나 왕해지겠냐고요. 촛불이라고 하는 것,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꽃만 꺼지지 않도록 유지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병화처럼 막 엄청나게 활활 타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아무리 상관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만 있게 되면 이 간목은 일간 정화를 생해줄 수가 있겠고, 또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은 토를 제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단 한 가지, 목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도 약하지만 목도 같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러면 목을 또 도와줘야 되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지지로 뭐 묘목이라든가 인목이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 수가 있게 되면 이때 수는 개수보다는 뭐예요? 임수라야지만 좋습니다. 선생님, 아까 제가 선생님 설명하실 때 나무를 키우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간이적이 인성인 간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일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칠살인 비가 내려서 정화를 갖다가 꺼트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꺼트리기보다는 아까 뭘 한다 그랬죠? 일간 병화든 정화든 힘이 있을 때는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을 하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임수도 뿌리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정화 간목도 뿌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술월의 정화의 배합법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설기가 많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임수로서 간목을 다시 생조해주면서 정화를 뭐한다? 수보양광하게 되면 사주의 국세를 잘 갖출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하고도 좀 비슷하죠. 물론 이 경우에도 무토라든가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쁘다? 나쁘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물론 간목이 토를 제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토가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이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목국토하게 되니까 목국 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간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로 토다 뭐예요? 목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목이 원래는 토를 극하는 것이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나무가 부러진다. 산사태가 나면 흙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흙이 요동을 칠 때 거기에 심어져 있던 나무는 부러지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왕한 때 다시 토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렇게 간목과 임수가 어떻게 배합을 잘 하느냐가 술월의 정화의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화인 정화가 양토인 술토를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상관격이고, 그 다음에 화토 상관격이기 때문에 화토 진 상관격이죠. 원래 상관격에는 가상관격과 진상관격이 있습니다. 진상관격 맞죠? 앞에 뭐를 붙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죠.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이면 이렇게 일간이 화가 되는 것이고 상관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목 진상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목화 진상관, 화토 진상관, 토금 진상관, 금수 진상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짜가 붙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가짜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가상관격은 뭐냐면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신을 취용할 때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관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진상관격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상관도 억제시켜주고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때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거나 아니면 비견, 겁재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기본적인 명리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신 취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 화토 진상관격에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설기대과, 설기과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서 특히 목도 간목이라든가 하다못해 지지로는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라고 해서 상관 폐인 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폐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이 이 패자는 찰패자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조선조 때 호패를 달고 다녔죠. 옆에다가 호패, 패자 이렇게 달고 다닐 때 인성을 찾다라고 하는 것이 패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을 보게 되면 상관폐인하게 되겠고요.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 개수로서 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칠사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 정화가 아무리 술중 정화에 통근을 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거기다 재성 봤다라고 하면 약한 일간이 재성 보게 되면 저 재성이 나의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간이 왕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일간이 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성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니고 너의 돈인데 그 돈에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지거나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연지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국화, 일간을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글자이지 일간을 도와주려고 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다시 화를 생해주는 서로 상생이 되겠지만, 그 목이 없는 상태에서 수는 수국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토한테는 설계당하고요. 재성은 내 재성이 아니고 이 재성은 결국 뭐예요? 수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죠. 돈에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융오락이라든가 주색잡기에 탐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살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월간의 병화투출한 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된다는데요. 탈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일간이 정화가 약할 때는 탈광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내지는 정화일간이 신왕할 때 병화를 보는 것은 탈광이지만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탈광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겠고요. 그 다음에 일주를 보게 되면 오늘 정해 일주죠. 정해. 그래서 이 정해 일주가 되는데, 자 3주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정화일간이 뿌리둘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 볼 수 있겠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긴 하지만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은 물에 잠겨져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시에 있어라도 화 내지는 목화를 봐야지만 약한 정화가 세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생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볼 수 있는 생시, 목화를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월의 정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상태에서 의지할 때라고는 병화밖에 없는데, 이 병화도 뿌리가 약하기는 매한 가지고 해수자수는 어차피 관성이기 때문에 해중 간목에 의지할 수 없고, 관성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위태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절대적으로 목이라든가 화를 봐야지만 일간이 생조를 얻을 수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금수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 정화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겠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민시가 되면 뭐냐면 요거는 지지육합이라고 해서 인해합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인성이 살아나서 정화를 생주해 줄 수가 있겠고, 뭐 인성이 많다 하더라도 경금이기 때문에 능히 벽갑 인정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병화가 옆에 있어 가지고 경금이 좀 억압받는 그러한
상황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목을 얻은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자, 임수가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화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 이건 서로 타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좀 연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해수 정도로 이렇게 있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정화 일간 옆에 임수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탁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자 신축시, 무신기유, 경솔 신해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민시가 낫다라고 보는데, 저 개묘시는 절대 저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지로 삼합이죠. 해묘 미 삼합이 되는데, 이거는 미자가 빠져서 해묘만 되죠. 해묘 이 삼합, 해묘 목 국을 형성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준삼합이라고 해요. 한자가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해묘가 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가 투출되면 어떤다 그랬어요. 개수는 뭐예요? 정화를 갖다가 바로 꺼트려 버릴 수 있는 칠살이기 때문에, 뭐 경자신축시에 맞먹을 정도로 개묘시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에 뿌리를 두고 진에도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갑목은 능히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고, 이 갑목은 정화만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도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생시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인 생시 을사시는 좋지 않겠죠. 이거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를 써야 되는 그런 국세에서 충이 되게 되면 사중 병화가 되게 된다. 여지없이 깨지게 된다. 병호시 같은 경우는 이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 내지는 병화가 5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또 병화가 다시 투출하면, 이것도 달 떠 있는데 태양 2개 있으면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약할 때는 화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목이 한 점 있는 것은 정도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없다라고 하면 굳이 뭐 찾을 필요 없고요. 병호시도 나쁘지 않다. 을사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주 충을 만들어 놓고 좋다라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무신기유 경솔신에 그게 썩 좋은 생시 아니고요. 정미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천간에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시는 약간 임수 때문에 걸리는 거고, 개묘시는 안 되겠고요. 뭐 갑진시, 병호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제 사주가 정일주의 개묘시라서 좀 신경이 많이 좀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민해요. 어차피 칠살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경이 많이 예민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